아니 그리고 행정처장이 대법원 판결에 책임지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원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하고 또 분리돼 있어서요. 네. 대법원에서 어떻게 심리되는지 법원행정처장은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왜 애꿎은 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까?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듣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설명 듣는 거면 잠시 듣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국회 방송이 찍고 있잖아요. 네. 막 호통 치고 있는데 민주당 보좌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휴대폰을 찍고 있어요. 야, 그게 뭐냐 이거죠.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를 위해서 예. 대한민국의 권위를 살려줘야 될 법관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대법원 최종심인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또 어제는 아무런 상관없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런 자충수를 왜 두죠?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거나 뭔가 앞뒤를 좀 잴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지난 대선에서 제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뭐 선거 캠페인을 하다 보면 항상 유리한 이슈, 불리한 이슈가 있거든요. 네.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말실수를 해주든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격이 오만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긴다 싶으면은 네. 소위 말하는 골프에서 왜 우리 고개 쳐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이 좀 어색적이라 네.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식의 약간 오만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는 이제 진짜 대선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예. 엄청 사실은 우클릭한다. 나는 중도 보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경청하겠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네. 막상 이제 실제 정말 뼈아픈 사법 리스크가 빵 터지니까 네. 본 모습이 저는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 네. 이자 1급 체제인데 네. 이재명 후보가 시키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켜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그거 상정합니까? 다 같은 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래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이재명 민주당하고도 조금 다른 입장을 자주 취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비상계엄 사태에서 약간 인기가 올라갔다라고 그때 뭐 판단해서 대선 물망에 잠시 오르기도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약간 정치적인 꿈 때문에 네. 이제 좀 이재명 후보하고 좀 대립적인 예, 약간의 발언도 한때는 예, 했었습니다. 존재감을 하는데 이제는 후보도 다 정해졌고 예. 이제 판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자는 대로 그냥. 예,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뭐 민주당 하자는 데도 막 중재하고 음.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중재하는 뭐 정치적 동기야 어떻든 간에 뭐 합의를 해와라 뭐 이렇게 예. 또 이제 보류시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뭐 정치인이 정치적인 꿈을 꾸는 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본인이 정치의 꿈을 꿀 때는 여야 협치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꿈이 실현 불가능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그냥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국회의장이 왜 의전서열 2입니까? 당을 탈당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줘야 국회가 어느 당이든 다수당 소수당이 똑같이 150석씩 나눠 가지지는 않잖아요. 다수당 소수당이 있는데 국회의 정신은 소수의 존중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 당이 소수당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다수당이어도 맨날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밀어붙이는 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웬만한 거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고 뭐고 무시한 적이 너무 많고 기존 국회 관례도 다 무시하고 어제 그게 도대체 뭡니까? 최상무 부총리 본인들이 마치 탄핵소추 원래도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야밤에 기존에 아무런 사전적인 경고나 사전적인 계획도 없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 났다고 8시 반에 회의를 잡았어요. 아니 그 화풀이 하는 거밖에는 더 됩니까 그게? 국민 민생을 볼모로 잡는 거고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재판이 멈추게 하는 그 법안을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통과시켰거든요.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을 미리 해소해 놓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네, 저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위인설법이라고 그러죠. 네. 한 사람을 위한 아, 법을 만든다. 이거는 법률 용어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네. 역설적으로 법치주의를 위협합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법을 만들 것 같으면 뭐 아무 법이나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봤을 때 그건들 안 하겠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그 항목도 지워버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벌금액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용이 되는데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맞습니다. 처음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뭐 국무회의가 뭐 성립 요건이 되느니 마느니 그 논란 속에 또 휩싸여 있으니 이제 그 법안 이 혼란스러운 와중 속에서 다 통과시켜 놓으면은 또 이제 2주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헌재에다가 뭐 권한쟁의 심판 걸고 하면서 그 와중에 이거 국회의장이 선포해 버리고 공포해 버리고 네. 뭐 그런 일이 또 혼란스럽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셀프 사면 법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법안만 내면 너무 이게 눈에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쟁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예. 탄핵소추 같은 거를 막 그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네. 이재명 후보가 사법을 리스크 있어서 정상적인 정당이면 이낙연 현재 그 전 의원 예. 민주당을 사실상 지금처럼 키워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당장 하잖아요.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어떻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확정적인 판결을 내놨는데 네. 후보 교체를 논의조차 하지 않느냐. 아. 이게 되게 신랄한 비판이거든요. 예.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다른 얘기가 못 나오게 하는 작업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국민 민생을 볼모로 잡고 네. 경제를 볼모로 잡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네.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최상목 부총리를 네. 어떻게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되게 엄청 모순적인 것이요. 음. 그 오전에는 왜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왜 네. 사표를 내냐 막 이런 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네. 민주당이 민생을 돌봐왔으면 네. 애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수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네. 그거를 지금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보면은 몰아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그 민낯을 바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의 산업부 장관하고 가서 2+2 회담을 하고 돌아와서 네. 이제 관세 협상에 후속 조치를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 총사령관을 그냥 단칼에 한밤중에 전광석화처럼 탄핵을 시켜놓고 그래놓고도 또 민생을 얘기하고 말이죠. 네. 경제를 누가 챙기라는 건지 네, 도대체. 맞습니다. 법사위는 우리 학생들한테까지 침투한 마약 범죄 어떻게 할 거냐, 딥페이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해결해야 돼요. 네. 이런 건 안 하고 맨 법사위 열어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그냥 본인도 유튜버 찍으면서 법원 행정처장 망신이나 주고 호통이나 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그 국회의 품격에 맞습니까? 저는 그걸 좀 신랄하게 지적하고 싶고 그게 다 원인은 하나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긁혔다고 표현하죠. 어제 너무 뻔한 유죄 판결이고 판결문에 할 말도 없고 국민들께서 생중계하는 걸 딱 다 보셔놓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답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해프닝이라고 했더군요. 대법원 판결을 놓고. 글쎄요. 참 해프닝이라는 말이 여기도 또 동원이 되나 싶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게 진짜 해프닝이면 뭐 탄핵 소추라든지 현안 질의 이런 거 안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해프닝은 뭐 한 단발성으로 뭘 하고 지나가는 게 해프닝이죠. 네. 아유 뭐 이런 일도 있었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국민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그냥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속여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고 그래서 대통령 정상적으로는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법리에 맞게 대법원이 명확하게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다른 변수가 없어요. 무조건 유죄는 나는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도 1심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것이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되는 수가 없고요.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도 그 10만 몇천 원 그 경선 과정에서 밥 샀다고 벌금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선고했다라고 막 민주당은 막 얘기했잖아요. 10만 몇천 원 가지고 밥 산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공직선거법은 그런 겁니다. 돈 선거를 막기 위해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유권자한테 밥을 사는 거라도 허용해 줘 버리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저같이 변호사는 더 유리합니다. 돈 뭐 밥 사고 다니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벌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대장동 백현동 그 큰 비리를 내가 하지 않았고 나랑 상관없어라고 했던 거짓말했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그 부분을 벌금 김혜경 여사 사건보다 더 낮게 선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